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최강 중개사법 김하인쌤입니다. 지금부터 제35회 쪽집게 백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주 최강, 저에게 맞는 닉네임이죠. 네, 중개사법 쪽집게 백선은 여러분들 시험장에 꼭 알고 가셔야 할 100문제를 엄선해서 출제했습니다. 최근 개정 법령 완전 반영했고 최근 대법원 판례도 완전 반영했습니다. 시험일까 여러분들이 꼭 오해득 하셔서 고득점으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처음 1회독 하실 때는 한 3시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회독제는 2시간 정도 줄어들 것이고 3회독제는 1시간 반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4회독부터는 아주 술술 나갑니다. 그러면 시험일까지 충분히 5회독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개사법 쪽집게 백서는 여러분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전송해 드리는 거죠. 가격은 만원이고 아래 계좌번호에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 꼭 문자로 해주세요. 문자로 아래 세 가지 정확히 적으세요. 여러분 이름, 합격자 명단, 여러분 이름 적어주시고 이메일 주소, 대문자, 소문자 정확히 구분해주세요. 교재 이름도 중개사법 백선이라고 꼭 정확히 적어주세요. 그럼 이메일로 바로바로 전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받아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로 복습하시면 이해독제부터 술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1강이죠. 1번부터 20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1번처럼 용어 설명은 해마다 시험에 거의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틀린 걸 몰랐죠? 자, 1번 우리가 중개사를 공부하니까 중개사 요건이 4가지입니다. 자, 첫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1번 써보세요. 1번 중개상물에 대해서 다음 2번 거래 당사자 간 쓰시고 3번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 그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네 번째 알선하는 것에서 중개사사 요건 4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일 끝에 뭐뭐를 말한다로 끝났죠. 뭐뭐를 말한다로 끝나면 뭐뭐만 말한다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뭇을 말한다로 끝나면 넷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틀린단 말이죠. 자, 2번 개공은 요건이 하나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사무소 등록관자 요건이 한 개예요. 그래서 여기다 1번 쓰시고 요건이 한 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말 들어가면 틀립니다. 3번은 중개업 글자가 3글자라 요건이 3개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 의뢰하여. 두 번째, 일정은 보수받고. 셋째, 중개를 어우라는 것. 글자가 3글자라 요건 3개 기억하세요. 4번,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인자는 소공에 포함되죠. 이게 정답이죠. 소공에 포함됩니다. 5번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 말 빠지면 틀리고 그 다음 개공에 소속되었죠. 그 뒤에 중개업무 수행 들어가면 틀립니다. 소속되어 개공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 부조자만 말한다. 여기도 하나라도 빠지면 틀린단 말이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용어 설명 꼭 맞춰야 됩니다. 2번 법령상 중개업 설명 옳은 겁니다. 1번은 우연한 기회에 또 넘쳐요. 이거는 업이 아닙니다. 제일 끝에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없다죠? 없다. 다시 1번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 계약 중개하고 보수를 받아도 업을 한 게 아닙니다.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무등록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행한 경우 이것도 중개업에 해당하죠.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단 이건 무등록 중개업이죠.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이잖아요. 그렇지만 불법인 중개업이죠. 여러분 음주운전하면 운전 아닙니까? 음주운전도 운전이죠. 단 불법이죠. 여기도 사무소 등록하지 않은 자가 보소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해당한다. 단 불법인 거죠. 음주운전이라고 비교하세요. 3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을 하여도 그러니까 컨설팅에 부수했죠? 그래도 업에 해당합니다. 해당한다. 틀렸죠? 4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해서 무등록 중개업자는 3다 이상 처벌 내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다 이상 처벌 내지만 이 거래 당사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정범, 즉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아요. 무등록 중개업자만 처벌되고 의뢰를 맡긴 당사자는 처벌 안 됩니다. 5번 지문이 길죠. 항상 제일 끝에 뭘 물어봤는가? 모든 과목 마찬가지입니다. 5번은 제일 끝에 중개업에 해당하는 물어봤죠. 아까 중개업 요건이 3개죠. 의뢰받고, 보소받고, 업을 한 겁니다. 그럼 첫째, 타인의 의뢰에 맞았고,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 맞았고, 다음 중개를 업인데 중개가 이거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 이게 중개죠. 그럼 중개를 업으로 했네요. 그럼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해당해요. 그 행위 알선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와 이루어졌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거죠. 중개대상물로 심해 거의 해마다 나오고 박스 형태로 나옵니다. 자, 기억 지문이 길죠? 그럼 제일 끝에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이건 건축물도 아니고, 그리고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 철거 가능하니까 대상물 아니다 해서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기둥, 지붕, 주벽, 주기지가 있죠? 주벽, 기둥, 지붕, 주기지가 갖추어지면 미등기라도 중개 대상이 됩니다. 니은은 맞았습니다. 디귿 아파트 추천기를 신청할 당첨이 되면 아파트 보장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인 입주권, 이거는 이제 특정되지 않았죠?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리을 제일 끝에 대토권 중개 대상 아니에요. 리을 주택에 철거될 경우 일정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인은 아직 토지가 특정되지 않아서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리비움은 장래의 건축물이지만 동호수가 특정 동남시고, 이건 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돼서 중개 대상이 됩니다. 근데 디귿은 특정되지 않아서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 1번입니다. 4번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기억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이게 미채굴 광물이라죠. 이건 국가 소유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광물 전쟁이죠. 국가 소유라 이건 사적거래 안 되니까 중개대상 해당하지 않습니다. 니은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호수가 특정됐다. 그럼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 해당하죠. 디귿 임목 해당합니다. 리을의 권리금이라고 부르죠.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 가치, 이런 권리금은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요. 미음 칠 끝에 금전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라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및 자격시험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맞죠? 자격증 얼마나 받고 싶어요? 받고 싶으면 미치겠죠? 1개월 맞습니다. 1개월 이내에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자, 2번, 3번 묶으세요. 우리 중개사 시험 못 보는 자가 아래 딱 두 부류입니다. 먼저 시험에서 부정행위했죠? 그럼 그 시험 무효로 하고 그 무효 처분일입니다. 그 무효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파란색 외워요. 부정이 무효 5년이죠. 3년 틀려요. 부정이 무효 외웠더니 그가 무효를 가리키죠. 그래서 부정이 무효나 그처 같은 말이에요. 자격 취소되면 자치 3년 응시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 못 보는 사람은 딱 두 부류예요. 자치 3년, 부정이 무효. 이 두 가지 아니면 누구든지 시험 봐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죠. 그럼 2번 질문 오세요.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한 응시자에 대해서 그 시험 무효로 하고, 다음에 시험 시행일이 아니라 틀렸죠. 그 처분일, 무효 처분일부터 5년이죠. 옛날 법이 시험 시행일입니다. 이제 무효 처분일로 바뀌었어요. 3번은 자치 3년, 자격 취소
3년이 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단 말이 시험 응시할 수 없단 말이죠. 같은 말인지 알아두셔야 돼요.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 행세하면서 중개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걸 말합니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5번 자격증은 무조건 자격증 교부한 시도회사입니다. 5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한 자는 이제 합격했다고 막 자격증 함부로 하다가 막 커피도 흘리고 막 찢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자격증 땄다고 함부로 하네요. 어이 부러워라. 그래서 재교부 신청합니다. 부러워 죽겠죠? 이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 그 다음 교부한 맞아요. 교부한 시도의사 맞습니다. 자격증 무조건 교부한 시도의사, 자격 취소 처분도 교부한 시도의사, 자격증 반납도 교부한 시도의사, 자격 정지 처분도 교부한 시도의사입니다. 6번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오른 겁니다. 1번 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맞았죠? 이 위원장은 제1차관입니다. 그러니까 제1차관은 계란바지예요. 시험 어렵게 내면 위원장 나와. 그럼 국토부 장관이 가서 계란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란은 제1차관 네가 맞아. 맞았는데 위원은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권한은 국토부 장관이 다 해요. 위원장만 제1차관, 계란바지. 그래서 뒷부분 위원장이 틀려서 틀린 2번입니다. 위원은 국장이 임명합니다. 2번 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오세요. 자, 박스 보시면 세븐일레븐에서 물건을 샀는데 뭐 빼빼로 하나 샀는데 포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포장은 엄청 크게 큰 박스 해줘요. 세븐일레븐에서 아주 심한 포장했다 외우세요. 자, 심한 포장했죠?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예요. 심의위원회죠? 공제사업협회 운영위원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 심의위원회 그리고 위원장 1명 포함 제외 포함해서 7에서 11명입니다. 퍼펙트하죠? 다시 세븐이 일본에서 심한 포장했습니다. 그럼 2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외에 틀렸죠. 포장 포함해서 7에서 11명입니다. 3번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 따라야 된다. 시도지사가 시험시행기관장이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취득 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취득 사항을 시험시행기관장인 시도지사가 따라야 됩니다. 4번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이었네요. 뭔가 밀접한 연관이 있죠. 이었으니까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제척사유에 해당합니다.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맞아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이 오른팔이 직무를 대행하죠. 1번 법령상提供등 교육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 그럼 임원 사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실무교육 대상 해당합니다. 2번 개공으로서 폐업 신고 1년 이내 그럼 일 그만두고 1년 이내에 소공이 되죠. 그럼 1년 이내는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1년 이내는 교육 면제됩니다.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밑에 박스 보세요. 연수교육 누가 받아요? 연수교육은 개공과 소공도 받아요. 2년마다. 그럼 통지하는데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 줍니다. 이것이 아주 잘 나오죠? 그럼 여러분 연개소문 아세요? 연개소문이 아니라 연개소리요. 여기 연개소 다 이요. 연개소리 오세요. 퍼펙트하죠? 이런 암기 보면 정말 제 머리 아니면 어디서도 나올 수 없습니다. 숫자가 다 이자예요. 그럼 3번 여기
1개월 틀렸잖아요. 2개월. 3번 시도에서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받은 후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연계소리 기억하세요. 4번 시도이사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며칠 전이죠? 10일 전. 그럼 무슨 교육이에요? 예방교육만. 예방교육입니다. 다른 교육 틀려요? 예방만. 예방교육이죠? 여러분 예방을 써보세요. 예방 쓸 때 항상 저는 이응자를 빼고 쓰죠. 밑에 써볼까? 예방. 자, 잘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2. 이응자 빼니까 10이잖아요. 여기 이응 빼고 방에 이응 빼고. 그러니까 눈만 크게 뜨면 예방이 10글자죠? 그러니까 10일 맞아요. 실무교육 틀려요. 예방이 10일 전입니다. 4번이 정답. 5번 실무교육을 정당한 서역 시 받지 않으면 500만원 같도록. 이건 실무교육이 아니라 연수교육이죠. 과태료가 있는 교육은 연수교육입니다. 여러분 손지창 와이프 누구예요? 손지정 와이프 오연수 500만원 과태료가 연수교육 오연수입니다. 사람이 이름을 남겨요. 살아서도 지금 아직 안 죽었죠? 오연수.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옳은 겁니다. 1번 건축물 대장에 가로 열고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하죠. 가설 건축물 대장에 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여기 사무소 확보하고. 자, 2번은 여기 외우세요. 여러분 국내상보다 국제상이 더 좋죠. 국제상이 대외상. 대표자 제외. 임원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리사입니다. 예, 2번 대표자 제외 맞아요. 아까는 포함이었는데 제외한 임원사원 가로는 볼 필요 없어요. 상법이라 틀리게 안 됩니다. 임원사원 3분의 1 맞았어요. 대외상 3분의 1 이상이 공리사 맞았습니다. 3번 상법상에서는 자본금 5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 4번 대표자 임원사원 가로 건너뛰고 실무교육은 3분의 1이라 임원사원 전원. 임원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5번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죠. 연수교육은 아까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받는다 그랬죠. 대외사항 기억하세요. 9번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 틀린 겁니다. 1번 사용 승인 받았으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사무소 둘 수 있잖아요. 중개사무소 확보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승인 받았죠. 아직 대장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포함하니까 사무소 둘 수 있다.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진 명함에 부동산 연수 사무소 상호래요. 대표의 동그라미 대표가 문제가 됐죠.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 명칭에 해당한다 그랬죠. 자, 3번 아래 내용 보세요. 갑은 자격증이 있고 을은 자격증 없습니다. 갑인으로 사무소 등록하겠죠. 을은 자격증 없더라도 중개사무소 동업할 수 있습니다. 을 동업할 수 있어요. 을이 중개 업무만 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을이 뭐만 안 하면 돼요? 중개 업무만 수행하지 않는다면 동업 가능합니다. 그러면 갑은 자격증이고 을은 없죠? 그럼 자 3번 공인중개사 여기 써요. 갑이 자기 갑 명의로 개설 등록 마친 후 무자격자 씁니다. 을에게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 누가 관여해요? 씁니다. 을이 관여하죠. 을이 관여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다. 누가 분배 받았어요? 씁니다. 을이 분배 받은 거예요. 분배하였더라도 무자격자 을에게 부동산 거래 중개인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네요. 그럼 가능하죠. 그러면 등록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았습니다. 을이 중개 업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4번 외국의 주된 용어 서툰 법인. 흔히 우리가 외국법인이라는데 외국법인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편의상 말한 것이고
법률 용어는 외국의 주된 용어 써둔 법인입니다.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 신청할 때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죠. 외국인은 X, 법인은 제출해야 됩니다.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자격이체 사본 제출하잖아요. 답은 1번입니다. 신청할 수 여기 있다 했죠? 있다. 그 다음 개공 등의 등록의 결격 사유가 있죠? 등록의 결격에 해당되면 개공 등이라 개공뿐만 아니라 소공, 보조원도 될 수 없죠. 중개업에 아예 종사를 두었습니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근데 이 암기법은 정말 확신합니다. 전국에 저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옵니다. 충청도에 금종면이 있어요. 그럼 금종면을 3년 동안 유튜브로 한 달에 2, 300은 버세 하면서 자취 3년 했어요. 그때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술 마시고 늦게 갔는데 자정에 늦게 갔죠. 자정에 술 취한 날을 무정하게 제8로 등쳤습니다. 다시 금종면에서 3년 동안 유튜브로 한 달에 2, 300은 버세 하면서 자취 3년 할 때 발생한 일인데 이런 중개사들이 유튜브 많이 하죠. 유튜브는 극과 극입니다. 엄청 고급 주택 막 100억, 200억 아파트 올리거나 아니면 면 단위 토지 같은 거 올리죠. 시골 주택 토지 조회수 엄청납니다. 몇만 그래요. 한 달에 2, 300 충분히 법니다. 일부러 유튜브 하려고 시골 면 단위에 중개사무소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많습니다. 다시 금융을해서 유튜브로 한 달에 2, 300은 퍼세 하면서 자취 3년 할 때 발생한 일인데 술 마시고 늦게 갔죠. 자정에 술 취한 날을 무정하게 제8호 등쳤음. 이게 금이 금고 이상 실형송 받고 종로되고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지나지 않은 자 유튜브 개정됐죠. 집행유예 기간 만료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선고유예는 결국 아니죠. 그 다음에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세세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자격 취소 3년 법인에서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사원 임원이던 자 자정 자격정지 기간 무정 업무정지 기간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인데 피특정 후견인은 등록할 수 있죠.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 아닙니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등체수가 등록 취소 3년 퍼펙트하죠? 그래서 다시 금종면에서 3년 동안 유튜브로 2, 300은 퍼세 하면서 자취 3년 때 발생한 일인데 자정에 무정하게 제8호 등체수 3년 아직 놀라지 마세요. 여기 3년이 총 4번 있습니다. 3년, 새 3년, 자취 3년, 등처수 3년. 다른 데 3년 들어가면 틀려요. 예를 들어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고 3년 틀려요. 3년은 딱 4군데 있고 2년은 유튜브 집행유예 기간 만료되고 2년 지나는 자 딱 숫자 이렇게 있어요. 다음 잘 보세요. 이 벌금만 2법 중개사법이에요. 벌금만 2법 중개사법. 금고는 앞에 이 없죠. 집행유예 이 없죠. 금고나 집행유예는 앞에 이가 없잖아요. 이 법이든 다른 법이든 다 결격인데 벌금만 무슨 법? 2법 중개사법. 과태료 X. 퍼펙트하죠. 이런 암기법은 정말 저밖에 확신합니다. 정말. 지구상의 우주 최강 저밖에 없어요. 꼭 외우세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설명 옳은 거죠. 1번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 아니죠. 그러니까 사무소 등록할 수 있습니다. 2번 유튜브 금고의 상형의 집행 유의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자는 등록할 수 없죠. 2년이 넘어야 되죠. 1년 지났잖아요. 유튜브 2년 작년에 개정되고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3번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보상. 자,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라 중개사무소 등록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라 등록할 수 없어요. 4번 자취 3년. 공인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 지나지 아니한 임원 있는 법인은 법인의 임원 사원 중 한 명이라도 결격이면 그 법인은 결격이라 등록할 수 없습니다.
5번이 금종면 3년. 도로교통법 다른 법. 이 법 아니죠? 다른 법. 다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 아직 3년 안 됐죠? 그러면 금고는 이 법, 다른 법 다 결격이라 그랬죠? 미는 결격이라 중개사무소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벌금만 2법, 금고와 집행유예는 2법, 다른 법 다 결격입니다. 그 다음 법인은 겸업장이죠. 당연히 부동산 중개할 수 있고 당연히 경공매 대리 업무 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5개를 꼭 외우시고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첫째,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 주거용 건축물에 임대업 안 되죠.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만 해야 돼요. 또 상가주택, 분양업 안 되죠. 타인 거 분양 대행만, 타인기 임대 관리만. 그 다음에 개공이죠. 업주를 대상으로 한 프랜차이즈업,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이런 프랜차이즈업은 업주 사장님을 대상으로 하죠. 알바 X, 대학생 X. 그 다음 부동산 이용개발 거래 관한 상담 컨설팅. 그 다음 중개율인 우리에 따른 도의사업체 운영하면 안 되고 소개 등 용역 알선만, 소개 알선만. 그래서 이 중간에 5개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건 꼼꼼히 외워야 됩니다. 해마다 시 나오니까. 이렇게 외워요. 자, 상가 주인님이 참 관대한 분이되, 다시 상가 주인님이 관대한 분이되, 어설피 임자 하나 외웠다가 임대업인지 임대관리인지 헷갈리고, 어설피 분자 하나 외우면 돼요. 분양업인지 분양업 안 되잖아요. 대행만. 그 다음에 개공을 대상으로 한, 자, 경제. 관대한 분이 얼마나 관대? 경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상소하게 잘 알려줘요. 다시 상가 주인님이 관대한 분이되 얼마나 관대? 경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상소하게 잘 알려준다. 퍼펙트하죠? 다시 상가 주인님이 관대한 분이되 경제에 관해서 상소하게 잘 알려줍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11번 법령상 법인의 개공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1번 상주님, 상가, 주택, 관대한 분이대, 분양대행 정확히 맞았죠. 니은 부동산 이용개발 관한 상담, 상소하게 상 맞았죠. 디귿 주택 임대관리 등 맞았는데 임대업 틀렸죠. 임대관리만 해야 돼요. 분양대행만. 리을 중개율은 예에 따른 도의사처 소개 맞았고 뒤에 용역이 알선 그래서 상소하게 알려진다 맞았습니다. 미음 법인도 개공이죠.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의 경제 맞아요.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프랜차이즈 맞죠. 그래서 디귿만 틀려서 정답이 5번입니다. 꼼꼼히 외우셔야 돼요. 12번 법령상 개공의 고용의 설명 옳은 거죠. 이번 개공은 외국인을 중개보존 고용할 수 있죠. 국적 제한 없습니다. 2번 소공을 고용하려는 개공은 고용 전에 미리 신고합니까? 틀렸죠. 고용을 먼저요. 고용한 개공은. 그리고 업무 개시 전입니다.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죠. 2번은 그럴듯하지만 두 군데나 틀렸습니다. 3번 소공에 대한 고용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등록관청에 자격증 사본 내는 일이 없습니다. 등록관청에 자격증 사본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공 고용 신고할 때도 자격증 사본 안 냅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에 자격 확인을 직접 하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죠. 4번 개공이 소공 고용 신고할 때 해당 소공에 실무교육 수료증 제출하지 않아요. 5번 중개보존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행위로 개공행위로 본다죠. 뭐 보존 무시하세요. 보존 업무상행위도 개공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법령상 개공의 고용인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개공은 중개보존과 고용관계 종료된 때 고용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11 맞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종료 동그라미 치시고 종료 써보세요. 몇 글자인가. 항상 이응자 빼고. 그럼 잘 봐요. 1, 2, 3, 4, 5, 6, 7, 8, 9, 10. 이응자 빼고 10글자죠. 글씨가 안 예쁘지만 10글자죠. 눈만 크게 뜨면 종료 10글자. 아까 예방 10글자. 예방교육 11점. 여기 11 맞아요. 그러니까 1번에 딱 답을 쓰고 밑에는 안 있잖아요. 종료 10글자. 이응 빼고. 예방 이응 빼고 10글자. 제가 이런 암호를 다 풀었어요. 신기하죠? 왜 글자 수하고 숫자가 똑같을까요? 제가 좀 이따 숫자 암기 특강 합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힐 거예요. 어떻게 글자 수하고 숫자가 다 똑같을까요? 자, 2번 잘 보세요. 작년에 신설되고 시험에 안 나왔죠? 개공이 고용할 수 있는 중개 보조원이죠. 보조원. 소공이 아니라 보조원. 보조원 수는 개공과 소공 합한 수 몇 배죠? 5배죠. 5배 초과를 산다. 자, 중개 보조원이 보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보 보세요. 지금 잘 봐요. 이게 5에 5, 5배. 여기 가운데 뭐다? 5, 5배. 5, 5배. 자, 숫자를 암호를 다 풀었다니까요. 퍼펙트합니다. 3번은 소공이 아니라 중개 보조이죠. 보조는 업무를 보조를 할 때 중개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 보조인의 사실을 미리 알려야 되죠. 이거 작년에 신설됐죠. 4번 소공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소공회사가 징역형 선고받다는 이유로 개공도 해당 조에 규정된 개공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죠. 징역은 아니죠. 소공 고용인 때문에 양벌 규정으로 개공인 처벌될 때 벌금형입니다. 5번 중개보조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 입힌 경우 개업공인사가 손해배상 책임질 수 있죠. 그리고 중개보조원도 책임지는 거죠. 중개보조원이 책임 못 질까봐 사장님 개공이 먼저 책임지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중개보조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자, 14번. 자, 상단에 외우세요. 자, 간판 철거할 때는 여러분 간판에 형광등 있는 게 있죠. 형광등 등이 하나 나갔네요. 그러면 형광등 그 폐전등 간판 안에 폐전등 철거해야겠죠. 폐업 신고, 이전 신고 등 등록 취소 처분. 그리고 자, 간판 철거 4글자라 지체 없이 4글자입니다. 그럼 14번. 법령상 개공이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 기억은 등록관청에 사무소 이전 사실신고. 니는 폐업 사실신고. 이것은 등록 취소 처분. 이게 폐전등이죠. 휴업은 안 합니다. 폐전등. 답은 4번입니다. 자,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할 사항 있죠. 사업자 등록증 원본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이죠. 가로 열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 원본이죠. 중개보수 실비 요율표, 보증 설정 증명서류, 개공성의 자격증 원본입니다. 그럼 잘 봐요. 제가 개사업합니다. 개사업 얼마나 잘한가? 등수보자. 다시 개사업을 몇 등인가? 등수보자. 네, 잘 보세요. 이 개가 옆으로 가는 개가 아니고 멍멍이에요. 멍멍이가 어떻게 지어요? 월월. 멍멍이가 여기 월월 원본 월월 짓습니다. 다시 개새끼가 월월 지어요. 그럼 저같이 쓰세요. 개사업 등록자 월월 이렇게 이 원자를 꼭 여기서요.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이렇게 다른 거 원본 사업자 등록증 원본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증 원본 아닙니다. 원본은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해서 개사업 등록소보자 월월 외우세요. 15번 법령상 개공의 중개사안 보기 중곳에 게시해야 되는 거 1번 사업자 등록증 원본 아닙니다. 아니에요. 2번 소공이 낼 때 소공이 실무교육 수료증이 아니라 자격증 원본이죠. 3번 개공이 실무교육이 아니라 자격증 원본이에요. 4번 소공이 쓸 때 자격증은 4번 월월 4번 5번은 분사무소는 등록증 대신 설치 신고 확인서 등록증 대신 원본 맞았죠. 답은 5번입니다.
16번 법령상 사무소 설치 틀린 거죠. 이번 법인이 아닌 계공은 분사무소 될 수 없습니다. 분사무 설치는 업무정지 기간 중, 그럼 이 사람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왕따 시켜야 되죠. 일 못하게 왕따 중에 있는 다른 계공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 할 수 없습니다. 없다. 왕따 시켜야 되죠. 3번 법인인 계공이 분사무소 설치할 때 틀렸죠? 주된 사무소죠. 주사무소 소재지 시공청지에 신고합니다. 법인은 무조건 주사무소. 4번 중개사법 위반해서 둘 이상 중개사무소 등 경우 등록관청은 임등치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임등치 맞습니다. 5번 계공이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이전 신고할 때 그다음 맞았죠? 그 중개사무소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계공의 승낙서죠. 지금 그 사무소는 이 계공이 이미 사용하고 있잖아요. 즉 현재 사용하는 그 계공 승낙서입니다. 임대인 X, 건물주 X. 답은 3번입니다. 7번 법령상 분사무소 설치 옳은 겁니다. 1번 군의 주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인군의 동일한 시군구에 둘 수 없죠. 다른 곳에 해야 되죠. 2번 법인인 계공이 분사무소 설치하기 위해서 등록관청부터 인가가 아니고 신고하는 거죠. 인가 틀렸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인 계공도 등록한 적이 신고하고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나요? 법인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4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이걸 흔히 우리가 특수법인 하는데 특수법인 그런 법률 용어 없습니다. 시험은 이대로 나와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 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역농업협동조합. 여러분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저기 산골마을에 중개사무소가 없어요. 거기 중개사무소 없죠? 그럼 농민들을 위해서 지역농업이 서비스로 농지 중개지입니다. 그럼 중개업하기 쉽게 하겠죠. 쉽게 하니 그 뒤에 분사무소에 책임자 요건 적용되지 않아요. 분사무소에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업하기 쉽게 해줘요. 답이 4번입니다. 5번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한 실무교육 맞지만 교육은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18번 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옳은 겁니다. 1번은 계공 아닌자로서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하면 1-1 맞아요. 2번 개업공인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간판을 설치하면 철거는 누가 명하죠? 시도의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철이에요. 청철.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합니다. 3번 법인의 분사무소 5개의 광고물 간판을 설치할 때 분사무소는 법인 대표자가 아니라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이죠. 4번 계공은 5개 광고물 설치할 의무가 없어요. 간판 설치 안 해도 됩니다. 5번은 계공입니까? 아닌 자입니까? 계공이죠. 개업공인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100만 원이야 가태료입니다. 1번과 5번 비교하세요. 1번 계공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 또는 공인중개사무소 유사명칭 사용하면 세게 처벌 1-1 깜빵 가요. 아닌 자니까. 근데 5번은 계공으로 등록한 자죠. 등록한 자가 좀 문자를 좀 잘못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그냥 100만 원이야 과태료 약하게 처벌. 1번은 아닌 자, 2번은 긴 자. 처벌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 다음 중개사무소를 표시 광고할 때 해야 할 사항이 있죠. 자, 보세요. 계공이 의뢰받은 중개재물에서 표시 광고하려면 다음 명시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사는 아니 됩니다. 보조원이 무등록으로 중개할까봐 명시사는 아니 됩니다. 계공사는 성명이고 법인은 대표자 성명 명시해야 되고 중개사무소 연락처, 소지지, 명칭 등록번호입니다.
주의하실 게 개공의 연락처 명시한다 틀려요. 물론 연락처 명시하겠지만 성명을 명시할 의무가 있고 개공의 연락처 명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무소 연락처를 명시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오세요. 사무소 차리면 어영부영 놀아야 됩니까? 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일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럼 자 사명감 이렇게 사명감 가지고 사무소 연 소명록을 명시하세요. 그러니까 사무소에 딱 써놔요. 여러분의 소명록. 나는 9시 이전에 출근. 하루에 10통화 이상 손님과 통화. 이런 식으로 다시 사명감으로 사무소 연 소명록을 사무소에 명시하세요. 사명감으로 사무소 연 소명록을 명시하세요. 근데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할 때 아까 외운 중개사무소 및 개공에 관한 사항 아까 외웠죠? 그 외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다음 사항 또 명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하려고 광고할 때는 이 아래 게 추가됩니다. 추가. 첫째, 거래 형태,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격. 건축물일 때 건축물, 토지 X, 건축물이거나 그 밖에 정착물일 때 총층수, 다음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받은 날, 건축물 방향, 반개수, 욕실개수, 관리비, 주차대수, 입주 간역입니다. 그럼 이렇게 외워요. 자, 잘 보세요. 거대한 건축을 사용할 때는 홍수나 장마 때 물 막 역류 흐르면 안 되죠? 홍수 나면 안 되죠? 방수관이 주입되는가 명시하세요. 다시 방수관이 그 건물에 주입되어 있는가 명시하세요. 다시 거대한 건축을 사용할 때는 방수관이 주입되는가 명시하세요. 그리고 대종소명가 다시 거대한 건축을 사용할 때는 방수관이 주입되는가 명시하세요. 그럼 인터넷 사용할 때는 이건 공통사항이죠. 아까 사명감으로 사무소연 소명은 명시는 공통사항이고 인터넷에 이거 플러스 인터넷 거대한 건축을 사용할 때는 방수관이 주입된 거 명시하세요. 중개 대상물은 대종 소명가 이게 추가되는 겁니다. 19번 법령상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 명시해야 되는 겁니다. 1번 아까 사명 연락처가 없었죠? 개공사 성명입니다. 틀렸어요. 니은은 사무소연 소명록을 명시하라. 디귿 건축물은 건축물을 사용할 때 사용 승인 검사일. 다음 리을은 대종소명가 맞았어요. 그래서 기억을 빼고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인터넷 표시 광고를 똑바로 한가 모니터링 할 수 있죠. 모니터링은 국토부 장관이 국장이 모니터링 합니다. 국장이 할까요? 누구 시킬까요? 위탁 시켜야지. 그럼 자 위탁받은 모니터링 수탁 기관은 국토부 장관한테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모니터링이 기본 모니터링과 수지 모니터링.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계획서 제출하고 수지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할 때 그때마다 계획서를 제출하고 다 업무를 수행합니다. 수행하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지 모니터링은 업무 끝내고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 제출합니다. 결과 보고서 똑바로 했는가 확인해야겠죠. 국장이 할까요? 시킬까요? 또 시켜야지. 시도에서 등록관청한테 결과 보고서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나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 위에서 까라면 밑에서 까야겠죠? 까고 나서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10일 이내에. 이제 어렵게 내면 이 숫자 같은 거, 이 숫자 낼 수 있어요. 자, 20번. 법령상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모니터링 옳은 겁니다. 이번 개공이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라면 개공사 소공 중개보존 명시해야 된다? 중개보존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랬죠. 2번 중개대상물 내용을 사실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한 자는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표시 광고 위반한 자는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자, 3번은 제일 끝에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 누가 해요? 시도의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 위탁도 국토부 장관. 4번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말일까지 맞죠? 매년 말일까지 국장부 제출 맞았습니다. 5번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기본 모니터링이니까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한테 제출했죠? 30일입니다. 어렵게 되면 이렇게 4번, 5번처럼 숫자도 낼 수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중개사법 쪽집게 백선특강 제1강을 마쳤습니다. 어때요? 우주 최강 암기법으로 함께 공부하니까 답이 쏙쏙 보입니다. 여러분이 미리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로 복습하시고 그럼 위의 독부터 아주 술술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그래서 이 쪽집게 백선은 꼭 5번 이상 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세요. 자, 이 강의에서 계속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